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화학 부분만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화구리 앞에 보시면 이자가 써 있고요. 탄소와 반응을 하여 오른쪽 결과물, 생성물을 보시면 기억이 두 개가 나왔다. 그 다음에 니은이 생성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숫자를 맞춰주기 위하여 산화구리 앞에 이자가 있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물질은 CU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가 산화구리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뺏어서 또는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니은 CO2를 형성하게 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산화구리는 원래 산소가 있었으나 반응을 끝내고 나서 그냥 구리로 변화하기 때문에 산화구리는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탄소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이요. 산화구리는 탄소보다 산화되기 쉽다라고 했는데요. 산화되기 쉽다는 건 말 그대로 산소를 얻기 쉽다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산화구리는 환원되었거든요. 그래서 환원되기 쉬운 거지 산화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반면에 탄소가 산화되었기 때문에 탄소가 산화되기 쉽다라고 표현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기억은 탄소가 환원되어 생긴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억번에는 구리가 들어갔어요. 얘는 산화구리가 환원되어 구리가 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환원되었다고 했으니 니은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디귿번 보시면 니은에는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니은에는 CO2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석회수는 여러분들 세트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석회수와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화학 반응식에서 밑줄 친 게 산화된 걸 고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억번이요. 구리가 산소와 반응하여 최종적으로 산화구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원래는 자기 혼자 있다가 산소 짝꿍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산화와 환원은 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소가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산화구리가 수소 기체와 반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리와 물이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산화구리는 구리로 산소가 사라졌으니 환원되었다. 수소기체는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물로 산소 짝꿍이 생겼으니 산화되었다입니다. 따라서 수소기체가 산화되었으니 니은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 물질은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에탄올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와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산화 또는 연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귿 화학식은 에탄올의 산화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에탄올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할 거라서 지금 밑줄 친 산소 같은 경우는 환원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기억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가번 보시면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이 X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개수가 E자가 써있기 때문에 질소도 2개, 산소도 2개의 상태로 되어 있으니 X자리에는 일산화질소 NO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에서 이 일산화질소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여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질소 기체를 형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네요.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산화 환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었고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가 환원되었을 겁니다. 나에서는 일산화질소가 질소로 환원되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X는 NO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가는 산화환원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질소의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환원 반응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려요. 문제는 디귿번인데요. 나로부터 자동차에 의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는 어쨌든 일산화질소를 반응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질소 기체를 만들어서 질소 화합물에 의한 직접적인 대기 오염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3번 문제 보시면 정답이 4번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의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에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질소 화합물에 의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물론 온실 효과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아예 대기 오염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합시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질소 화합물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표현하시면 정답이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는 질소 화합물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가자고요. 아마 이 문제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는 직접적인 대기오염보다는 아마 온실 효과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간단한 개념 문제입니다. 일단 산화라고 하는 거 산소와 결합하는 것 또는 전자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희는 틀렸습니다. 민수 볼게요. 민수는 산화와 환원 반응은 늘 동시에 일어나 라고 했거든요. 절대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순위는 어떤 물질이 연소한다 라고 말하는 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소되는 물질은 산화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는 환원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각각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경우는 수소가 반응을 끝내고 나면 수소기체 옆에 산소 짝꿍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수소기체가 산화되었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기체는 공기 중에서 산소기체가 수소기체에 결합을 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산소는 환원되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산화철은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졌거든요. 따라서 산화철은 철로 환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원된 물질에 산화철 Fe2O3 써주시고 일산화탄소는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이산화탄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 질산구리라고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얘가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구리로부터 완전한 구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산구리 CuNO3 이거 환원된 물질에 써주시고 아연이 원래는 자기 혼자 있었는데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질산 아연이 됩니다. 그래서 없던 산소가 생겨났거든요. 따라서 아연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구리의 연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구리를 거풀꽃에다 집어넣느냐 속풀꽃에다 집어넣느냐에 따라 산소 공급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거풀꽃 같은 경우는 공기 중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만 반면에 속풀꽃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이 거풀꽃에다가 일반적인 붉은색을 띠고 있는 구리를 집어넣으면 구리가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하여 산화구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숫자를 맞춰주기 위하여 2자를 써줄게요. 그러면 원래 구리는 붉은색이었는데 산화구리는 검은색을 띠게 되고요. 구리가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검은색 물질 여러분들 산화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에서 형성된 산화구리를 속불꽃에다 집어넣으면 이 속불꽃에서는 아직 다 연료로 활용되지 않은 탄소가 존재하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산화구리가 탄소가루와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탄소와 반응을 해요. 그러면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로 돌아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게 되는데 얘네도 역시 숫자를 맞춰주기 위하여 구리 앞에다 2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검은색 물질이었던 산화구리가 반응을 끝내고 나면 다시 붉은색인 구리로 환원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일어납니다. 기억번이요. 가에서는 구리가 산화되는 거 맞습니다. 거풀꽃이기 때문에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할 거라서 산화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니은번 보시면 나에서 검은색으로 변한 부분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맞습니다. 검은색으로 변한 부분은 산화구리인데요. 나에서 탄소와 반응을 하면 다시 구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도 맞네요. 디귿번 보시면 겉불꽃보다 속불꽃에 산소가 더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소는 겉부분에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7번도 구리의 연소입니다. 6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실험의 상황만 다른 경우에요. 가의 그림 보시면 이번에는 구리가루를 그냥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럼 공기 중에 산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구리가 산소와 반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에서는 결과적으로 구리가 산화구리로 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붉은색이 검정색으로 변했다가 이때 형성된 이 산화구리를
가해 생성물이라고 했잖아. 이 나로 보내서 탄소가루와 반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다시 구리로 돌아오게 되고 탄소는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게 된다. 여러분도 6번에 썼던 화학 반응식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형성된 CO2는 우리가 석회수를 통해서 확인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기억번 볼게요. 가에서 구리는 검은색으로 변한다. 맞습니다. 구리가 산화구리로 변하며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 나에서 시험관에는 붉은색 꽃체가 남는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서는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로 환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검은색이 붉은색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습니다. 디귿번 가에서는 산화만 일어나고 나에서는 환원만 일어난다. 말도 안 돼요. 산화와 환원은 무조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전자의 산화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용액 질산 은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구리 막대를 집어 넣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비커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넣고 거기에 구리 막대를 이렇게 집어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이 질산은 수용액 속에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은과 질산 부분을 쪼개서 은은 은이온으로, 질산은 질산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구리를 집어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종적으로 뭐가 석출이 되었냐면 은이 석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은은 수용액 속에서 은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얘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은이 되었다라는 소린데, 은이온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전자 한 개를 잃고 있었던 애야. 얘가 완벽한 은이 되려면 얘는 전자 한 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이온이 전자를 얻고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은이온이 얻어간 전자를 누가 잃어줬냐, 누가 줬냐 라고 생각해보면 금속이 전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막대기 상태로 들어갔던 구리가 전자를 잃어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리는 원래 완벽했던 금속이었어. 근데 얘가 은이온한테 전자를 줄 거니까 구리가 구리이온으로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리가 구리이온으로 변할 때는 전자를 잃고요. 그래서 구리가 산화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다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질산 은 속에 들어있는 은이온은 최종적으로 은으로 석출이 될 거기 때문에 은이온이 은으로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완전했던 구리가 수용액 속에 구리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리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기억번 보시면 구리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 맞습니다.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가려면 구리가 전자를 잃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혼합 용액 속 음이온수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이온은 아무것도 하는 짓이 없어요. 그래서 음이온 수는 늘상 일정해야 됩니다. 음이온은 그냥 쳐다만 봐. 양이온들끼리만 반응을 합니다. 양이온과 금속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은이온은 구리가 잃은 전자를 얻어 금속으로 석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 환원되어서 금속으로 석출된다 맞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 경우에 이 수용액 속의 총 이온수는 증가해 감소해 일정해. 그쵸. 이 같은 경우는 감소한다 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구리는 한 번 구리 이온을 형성할 때 전자를 2개 버려. 그런데 은이온은 전자를 몇 개 얻어가냐면 1개만 얻어가면 된다. 그래서 구리 이온 1개 들어갈 때마다 은이온이 2개가 반응해서 나와야 돼. 왜냐면 구리가 버린 전자 2개를 은이온이 다 먹고 사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구리 이온 1개 들어가면 은이온 2개 나와. 그리고 구리이온 또 1개 들어가면 은이온 2개가 은으로 2개 나와. 그래서 들어가는 건 하나인데 나오는 건 2개라서 최종적으로 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도 역시 전자의 산화환원입니다. 이번에는 수용액 황산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금속 마그네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황산구리 수용액도 역시 수용액 속에서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돼서 금속과 금속이 아닌 부분을 잘라주시면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황산 이온은 음이온이라서 하는 짓이 아무것도 없고요. 양이온과 금속 사이에서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리
이온 상태로 존재하던 애가 반응이 끝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구리가 석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리 이온이었는데 얘가 완전한 구리가 되려면, 구리 이온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애초에 두 개를 잃고 있었던 애거든. 근데 얘가 완벽하게 구리로 석출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고 환원되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때 전자를 누가 잃어주는 거냐면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녹아 들어오며 전자를 잃고, 전자를 잃었으니 마그네슘이 산화되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애초에 구리 이온은 2+짜리 전자 두 개를 잃고 있었던 애고, 마그네슘도 전자를 잃을 때는 두 개씩 잃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한 개 들어가면 구리 이온이 한 개 사라져.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으로 한 개 들어가면 구리 이온이 구리로 한 개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체 질량은 전체 이온수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음이온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얘는 그냥 계속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구리 이온이 한 개 빠져나오는 동안에 마그네슘 이온이 한 개 들어가는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시면 좋겠다고요. 그 다음에 이 황산구리 수용액 자체는 애초에 푸른색이다. 그 이유는 그쵸, 구리 이온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구리 이온은 많으면 푸른색이야. 그 다음에 없어지면 푸른색이 연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푸른색이었다가 이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푸른색이 연해집니다. 왜냐면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이 되면서 구리 이온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 기억번이요. 이 반응에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마그네슘이 전자를 뺏겼고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갔어요. 맞는 내용. 니은번 수용액 속에 있는 총 이온의 수는 가와 나가 같습니다. 마그네슘 이온 한 개 들어가면 구리 이온이 구리로 하나 사라져요. 마그네슘 이온 한 개 들어가면 구리 이온 하나 사라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음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총 이온수가 같은 경우이고, 그 다음에 D급번 황산구리 수용액 대신에 질산은 수용액을 집어넣겠대. 얘들아, 질산은 수용액에는 구리 이온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푸른색이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집어 넣은 경우입니다. 전자의 산화환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질산은 수용액,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산은 수용액 속에는 은이온과 질산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구리를 집어넣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석출되었다 라고 했냐면 구리판 표면에 은백색의 고체가 석출되었다 라고 했는데요. 은백색의 고체는 원래 수용액 속에 은이온으로 존재했던 애가 최종적으로 은으로 석출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이온이 은으로 전자를 얻어 환원되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은이온 자체는 원래 전자를 하나 잃고 있었던 애인데 얘가 완전한 은이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은이온이 환원되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은이온에게 전자를 뺏긴 애가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며, 얘는 전자를 잃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산화되며 은이온을 환원시켰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질산은 수용액은 색깔이 투명했어. 별다른 색깔이 없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쵸, 구리 이온 때문이에요. 원래는 구리가 그냥 구리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푸른색이 진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산은 수용액이랑 구리랑 반응을 할 때 최종적으로 총 이온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대로일까? 그쵸, 총 이온수는 감소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질산이온, 음이온 같은 경우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계속 일정한 개수를 유지하고 있을 텐데, 구리는 전자를 잃을 때 애초에 두 개씩 잃어. 근데 은이온은 하나씩만 집어가잖아요. 그래서 구리 이온이 수용액 속에 한 개 들어가면 은이온 두 개가 은으로 사라져. 구리 이온이 한 개 들어가면 은이온 두 개가 은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개수는 하나일 때 사라지는 개수가 두 개라서 총 이온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수용액 속 양이온수는 감소합니다. 음이온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총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양이온수가 감소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왜냐면 구리 이온 하나당 은 이온이 두 개씩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은으로 사라져요.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구리판 전체의 질량은 점점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애초에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하나가 들어갔어. 그러면 은이온이 두 개가 은이온이 은으로 두 개가 나올 거 아니니? 근데 이때 여러분들 단서를 하나 보시는데 원자량이 누가 더 크냐면 은이 더 커요. 이건 질량이 은이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분명히 녹아 들어가는 건 구리 하나, 가벼운 게 들어갔는데 무거운 거 두 개가 구리판 주변에서 석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판의 질량이 증가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진해진다. 맞습니다.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푸른색이 진해진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도 역시 전자의 산화 환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은수저의 녹을 제거하는 실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적으로 아래에 있는 이 화학 반응식만 살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녹에 있는 이 Ag2S라고 써있는 얘는 황화은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먼저 이 황화은을 뭐랑 반응을 시켰냐면 알루미늄 박이랑 반응을 시켰어요. 그래서 Al이 알루미늄, H2S가 황화은, 그 다음에 얘네가 반응을 하고 났더니 최종적으로 알루미늄 이온과 황이온과 은이 석출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는 알루미늄은 완전한 금속 상태였어요. 근데 얘가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알루미늄 이온으로 변했다. 그렇다는 건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었다는 소리예요.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씩 잃습니다. 그럼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었으니 산화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걸 누가 전자를 얻어가냐면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가요. 지금 이 황화은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 거냐면 은이온과 황이온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은으로 석출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은이온이 전자를 얻었다라고 했으니 은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은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 전자를 얻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황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억번 보시면 알루미늄 박은 산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된다. 맞습니다. 니은번 전자는 은수저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바뀌었죠.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고 은이온이 전자를 얻었으니 알루미늄에서 은수저로 이동하였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은수저를 꺼낸 후 프라이팬 안에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주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온이 존재하면 무조건 전류가 흐릅니다.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수용액 속에 이온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12번이요. 묽은 염선에다가 금속 A판을 넣었더니 A판 표면에서 기포가 발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묽은 염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수소 이온 상태였는데 얘가 최종적으로 수소 기체로 변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때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가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하거든. 그 전자를 누가 잃어주냐면 금속 A가 전자를 잃어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뭔가 이온으로 변하게 되면서 전자를 잃었고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금속 A는 전자를 잃을 거기 때문에 산화된다. 맞는 소리고요. 니은번 수용액 속 음이온 수는 일정합니다. 여러분들 염화이온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수는 늘상 일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발생하는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반응해? 아니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기체입니다. 석회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자, 다음에 13번 문제예요. 얘는 용광로에서 산화철의 재련 과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산화철을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기 전에 코크스를 산소와 반응시켜 연소를 시킵니다.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탄소가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되어 일산화탄소를 형성하는 동안에 탄소가 산소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산소 기체는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과정에서는 산화철
산화철에 가에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화철이 최종적으로는 철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있던 산소 짝꿍이 사라졌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 일산화탄소였는데 얘가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이산화탄소가 되었거든요. 산소 개수가 증가했으니 산화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가에서 코크스는 산소와 결합해서 일산화탄소를 형성했기 때문에 산화된다. 맞습니다. 니은번이요. 나에서 일산화탄소는 철광석 산화철보다 환원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일산화탄소는 최종적으로 산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산화되기 쉽다라고 해야 됩니다. 환원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철광석이 환원되었으니 철광석이 환원되기 쉽다라고 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가와 나는 모두 다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소의 이동이 있었으니 산화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자, 14번은 조금 전에 13번에서 했던 철의 재련 과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가에서는 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여 일산화탄소를 만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죄송해요. 일산화탄소와 철광석, 산화철이 반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산화철로부터 떨어져 나온 산소와 결합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게 되는 반응이었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가에서 산소 기체는 환원되는 거 맞습니다. 탄소가 산화가 일어나거든요. 니은번 나에서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어 물질 A가 된다. 맞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변화하며 산화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와나 모두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화학 반응식 몇 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가번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이 형성되는 과정 광합성입니다. 그런데 포도당과 나머지 뭐가 형성되냐면 산소 기체가 형성되는 반응이고요. 나는 포도당이 분해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호흡 반응입니다. 이때 포도당의 산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역시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은 메테인이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을 방출한 또는 수증기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인데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도 역시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기억번 볼게요. 가는 광합성, 나는 호흡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 모두 다 산소 기체 똑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는 연소 반응, 불 질러서 태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며 여러분들 불 탈 때 많은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열이 발생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구리의 연소 반응 앞서 했던 문제니까 패스하고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 3가지 나와 있습니다. 가의 경우 볼게요. 철과 구리 이온이 반응하여 최종적으로 철은 철 이온으로 변했습니다. 철은 철 이온으로 변했다는 건 전자를 잃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철이 산화된 상태이고, 구리 이온이 최종적으로 구리, 완전한 구리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 환원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번 볼게요. 철이 최종적으로 염화철로 변했거든요. 원래는 염산이었어. 그래서 이 염산에다가 금속을 집어 넣었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원래 철은 완전한 금속 상태였는데요. 얘는 반응을 끝내고 나서 철 이온으로 변합니다. 왜냐면 염산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변하면서 전자를 얻거든요. 그래서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변하며 환원되었고요. 철은 전자를 수소 이온에게 잃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철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산화철이 탄소와 반응하여 산화철이 철이 되었어요. 산소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변하며 산화되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가와 나에서 철은 구리와 수소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철은 구리 이온에게 전자를 줬고, 나에서 철은 수소 이온에게 전자를 줬어. 어쨌든 철은 둘 다 전자를 줬거든요. 그래서 구리와 수소보다는 전자를 잃기 좋아하고, 이걸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고 표현하고, 좀 있어 보이게 이온화 경향성이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쉽다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번 다에서 산화철은 탄소보다 산화되기 쉽다라고 했는데요. 다에서 산화철은 최종적으로 환원됐거든. 환원되기 쉽다예요. 산화되기 쉬운 건 탄소가 산화되었으니 탄소가 산화되기 쉽다라고 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가와 다 중 산화 환원 반응은 두 가지이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에서도 나에서도 다에서도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전자의 산화 환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산소의 산화 환원이 일어났거든요. 모두 다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요. 애초에 묽은 염산이 있었어요. 이 묽은 염산 속에는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들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금속 A를 집어 넣었다? 그랬더니 기체가 발생했대. 그러면 원래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들어 있었으니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변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변하려면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전자를 얻고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때 수소이온에게 전자를 뺏긴 애가 누구냐면 금속 A가 전자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A가 A이온으로 변하면서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묽은 염산에다가 금속 B를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A반의 표면에서만 기체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는 건 B는 수소 이온에게 전자를 뺏겼다고 안 뺏겼다고? 안 뺏겼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금속의 반응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소를 기준으로 A 금속은 수소 이온에게 전자를 뺏겼어요. 전자를 잃기 좋아할수록 우리는 반응성이 크다,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A는 수소 이온에게 전자를 뺏겼으니 A가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에게 전자를 안 뺏겼거든. 그래서 반응성이 작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가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 기체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번이요. 금속 A가 금속 B보다 산화되기 쉽다는 건 여러분들 산화라는 단어 자체가 전자를 잃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잃기 좋아한다, 산화되기 쉽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니은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B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A를 집어넣으면 금속 B가 석출된다라는 소리 뭐냐면 자, 수용액에다가 금속 A를 집어 넣을 거야. 근데 이 수용액 속에 B이온이 들어있을 거래. 그러면 B이온이랑 A랑 비교했을 때 반응성이 누가 더 컸냐면 A가 반응성이 더 컸거든. 반응성이 클수록 전자를 자꾸 잃으려고 하는 거야. 전자를 자꾸 주려고 하거든. 그러면 B이온은 주는 전자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B이온은 전자를 얻을 거고 A는 전자를 잃을 겁니다. 그래서 수용액에 B이온이 들어있고 거기다 금속 A를 넣으면 금속 B가 석출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에 19번 묽은 염산에다가 금속 아연을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그랬더니 수소 기체가 발생을 했어요. 일단 묽은 염산 속에는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존재하는 상태인데요. 얘가 최종적으로 아연과 반응을 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변하는 경우이고요. 자, 이때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어야 완전한 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 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수소 이온에게 전자를 주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이 전자를 두 개씩 잃어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연이 하나 녹아 들어가면 수소이온 두 개가 반응하여 수소기체로 사라져요. 아연이온 한 개가 녹아 들어가면 아연은 한 번에 전자를 두 개씩 잃기 때문에 수소이온 두 개가 전자 두 개를 얻어 수소기체로 발생하여 방출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기억번 볼게요. 염화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염화이온은 음이온이라서 전자의 산화환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반응 전과 후가 같다라고 했는데 양이온 수는 감소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연이온 한 개 들어가면 수소이온 두 개 빠져나와. 아연이온 한 개 들어가면 수소이온 두 개가 수소기체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 수는 감소한다가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번 나의 금속아연을 더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의 수용액 속을 보세요. 수소이온 더 이상 남아있는 거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연반을 더 집어 넣어도 더 이상 수소기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더 많이 있었어. 그러면 방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수소기체가 없기 때문에 아연판을 더 집어 넣어도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는 수용액 속에 A 이온이 들어 있었답니다. 거기에다가 금속 B를 집어 넣었더니 여러분들 결과물을 보시면 B를 넣었더니 B가 양이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체가 석출되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금속은 원래 B 상태였는데 B가 B 이온으로 변했다는 건 근데 어떤 이온인지 모르니까 BA 플러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B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B가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가 전자를 잃었으니 B가 잃어버린 전자를 누군가 주워 먹고 완전한 상태로 변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수용액 속에 A 플러스 양이온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A 이온이 B가 버린 전자를 주워 먹고 완전한 금속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이온이 전자를 얻고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원래 A 이온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A 이온이 2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빠져나간 A 이온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A 이온의 개수가 6개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B가 전자를 잃고 B 이온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온 B 이온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냐면 2개밖에 없어. 이건 무슨 소리냐면 B가 하나 들어왔을 때 A 이온이 3개가 사라져. B가 또 하나 들어왔을 때 A 이온이 3개가 또 사라졌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거 약분하고 나면 3대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B 이온 1개 들어오면 A 이온 3개 사라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통하여 A는 애초에 전자를 1개밖에 못 얻어가는 애라서 B가 전자를 한 번에 3개씩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3개 버린 전자를 다 먹으려면 A 이온이 3개가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B 이온은 B3 플러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는 1개 들어가며 전자 3개 버리면 A 이온은 전자 1개씩 얻어야 되니까 A 이온 3개가 전자 3개 얻어서 A 3개가 만들어졌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B 이온 1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하량은 오른쪽 상단에 써있는 이 꼬다리를 보시면 되거든요. 3 플러스라고 써있으니 플러스 3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석출된 고체는 A 이온이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 환원되어 생성된 거 맞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디귿번 B가 A보다 산화되기 쉽다 라고 했는데요. B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고 A 이온이 전자를 얻고 환원되었으니 B가 A보다 산화되기 쉽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에 21번 문제인데요. 가와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을 각각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산화라고 하는 거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거나 하는 현상을 산화라고 말합니다. 가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얻어 이산화탄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산화된 물질 일산화탄소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에서는 구리가 은이온과 반응하여 구리가 구리이온으로 변했고 은이온이 은으로 변했거든요. 따라서 이때 산화된 물질은 구리입니다. 구리가 구리이온으로 변하며 전자를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일산화탄소와 구리라고 써주시고 가에서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이다. 나에서 구리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2번 문제 산화구리와 관련된 실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보시면 죄송해요. 자, 산화구리를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켰더니 최종적으로 붉은색 구리와 기체 X가 만들어졌답니다. 산화구리는 CuO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켰대요. 그럼 산화구리가 구리로 환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산화구리에 존재하는 산소를 뺏어서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구리와 기체 X는 이산화탄소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 묽은 염산 HCl에 금속 아연을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기체 Y가 발생했대. 얘들아, 염산이랑 금속이랑 반응하면 산성물질에 금속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Y는 수소기체이고요. 이때 기체 Y를 산화구리와 반응을 시켰대요. 산화구리 우리가 CuO라고 쓸 수 있는데 기체 YH2랑 반응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역시 CuO가 구리로 환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산소를 뺏어서 수증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Z는 수증기 H2O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X는 이산화탄소 또 써줘야지. 그 다음에 Y는 수소기체, Z는 수증기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밑줄 친 부분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문제 볼게요. 애초에 수용액 속에 XNO3라는 수용액이 들어있었는데요. 거기에 금속 Y를 넣어서 반응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금속 Z를 넣어서 역시 반응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액 속에 X이온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금속 Y를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개수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때 이 X이온은 양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이온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X이온이 몇 개가 사라지냐면 Y이온이 한 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원래 X이온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었다? 근데 얘가 네 개로 줄었어. 그러면 Y이온이 한 개 들어오는데 X이온이 3개 사라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Y가 들어오면서 전자를 3개 버린 거야. 그래서 X이온이 그 전자 3개를 먹고 3개가 X로 석출되었다, X로 사라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 Y의 전하량은 Y3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가 Y이온으로 변할 때 전자 3개를 버리고 Y3 플러스 이온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랑 Y랑 비교했을 때 전하량은 1대3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에서 금속 Z를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Z이온이 2개가 사라졌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Y이온은 반응하지 않았어. 그런데 X이온이 또 4개가 사라졌거든요. Z이온 2개가 들어오는 동안에 X이온이 4개가 사라졌다는 건 Z이온 1개 들어올 때 X이온 2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Z이온이 1개 들어올 때 X이온이 2개가 사라진다는 건 Z가 애초에 들어올 때 전자를 2개 버린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 전자 2개를 먹으려고 X이온이 2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Z이온이 2 플러스짜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Z가 Z이온으로 들어가면서 전자 2개를 버리고 Z2 플러스로 변하면 X이온이 그 전자 2개를 먹기 위하여 X이온 2개가 전자 2개를 먹고 2개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X와 Z이온의 전하량은 1대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Y이온과 Z이온의 전하량의 비를 쓰라고 했으니 아까 1대3 1대2니까 3대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Y 같은 경우는 Y3 플러스로 이온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는 Z2 플러스로 변한다는 이런 표현을 적어주시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XYZ의 산화되는 경향을 비교하여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화되는 경향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누가 더 잘 읽느냐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자를 잘 잃을수록 우리는 산화되는 경향이 크다 또는 반응성이 크다 또는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X랑 Y를 비교해봐. 그랬더니 Y를 집어넣었을 때 Y가 전자를 뺏겼어요. X이온이 전자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X랑 Y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전자를 잃기 좋아하냐면 Y가 전자를 잃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Z를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Z가 전자를 잃었고 이 잃은 전자를 누가 얻어갔냐면 X가 얻어갔거든. 그래서 X랑 Z랑 비교했을 때도 역시 전자를 누가 더 잃기 좋아하냐면 Z가 잃기 좋아해요. 그런데 Z가 전자를 버렸는데 이 버린 전자를 Y는 먹었어, 안 먹었어? Y는 안 먹었어. 그래서 Y는 Z보다 전자를 더 잃기 좋아하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X가 전자를 제일 먹기 좋아하고 그 다음 먹기 좋아하는 애가 Z고 제일 먹기 싫어하는 애가 Y다. 다시 말하면 Y가 전자를 제일 잃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잃기 좋아하는 애가 Z고 그 다음에 제일 잃기 싫어하는 애가 X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4번부터는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은 MOH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액은 신맛이 난다, 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손에 닿으면 미끌거린다, 이게 염기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 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염기는 파란색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산성의 성질입니다.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 역시 산성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25번 이온화를 잘 표현한 걸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억은 염산입니다. 염산은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 1대1로 반응합니다. 기억번 맞고요. 위음번 황산이거든요. 얘는 H2에다가 SO4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당연히 H 플러스인데요. 황산이 SO4 2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황산이 전자를 2개 얻어가는 애라서 수소가 2개 필요한 경우네요. 니은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암모니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암모니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암모늄 이온에다가 수산화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아세트산인데요. 아세트산은 특이하게 뒤에 수소이온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H3COO 통틀어서 음이온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6번인데 음이온이 들어가는 부분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성질을 보이는데 어쨌든 산이라고 하면 수소 이온은 무조건 들어있고 어떤 음이온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음이온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모두 다 다른 애들이겠죠. 그래서 다른 산성 물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건 어떤 음이온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BTB 용액은 염기가 내놓은 거에 따라 그러니까 BTB랑 반응하여 염기는 파란색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염기성 물질이 BTB 용액과 반응하여 파란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수산화 이온 때문이잖아요. 이때 수산화 이온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나도 음이온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염기성 물질이 공통적으로 미끈거리는 촉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염기성 물질이 미끈거리는 촉감을 가지고 있는 건 수산화 이온 때문이잖아. 그래서 역시 음이온 때문이다. 다도 음이온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27번입니다. 27번 보시면 염산, 염화, 칼슘, 에탄올,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네 가지가 각각 가나다라래요. 그래서 가나다가 이제 얘가 나와 있으니 가나다라가 각각 어떤 물질인지를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가수용액과 나수용액이 서로 혼합을 하면 중화열이 발생한대요. 그럼 산과 염기가 만났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가와 나 둘 중에 하나는 염산 해주시면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랑 나 중에 이번엔 나를 써먹을 거야. 나랑 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음이온이 똑같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네 개의 물질 중에서 모두 다 음이온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염산 속의 음이온 염화이온, 염화 칼슘의 음이온 염화이온, 에탄올은 이온화되지 않아요. 수산화 나트륨은 수산화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음이온 똑같은 거 염산과 그 다음에 탄산칼슘 얘네 두 개가 음이온이 똑같구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고 둘 중에 하나가 다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의해 염산이 나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수산화 나트륨이 가이고 탄산칼슘이 다야. 그 다음에 라가 에탄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가는 HCl이다. 아닙니다.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했고요. 다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수의 비는 1대2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는 CaCl2 염화 칼슘이야. 얘가 이온화가 되면 칼슘은 2+짜리 하나가 형성되는데 음이온은 2개가 형성됩니다. 왜냐면 염화 이온은 전자를 1개 얻는 애인데 칼슘은 2개 잃어. 그래서 염화 이온이 2개씩 형성되고 칼슘 이온은 1개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1대2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에탄올이라고 했거든요. 이 에탄올은 중성이에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랑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오로지 염기에서만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28번 문제. 가도 산성물질, 나도 산성물질. 그래서 가는 H2A라고 되어 있고 나는 H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수소가 2배 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모는 2개고 동그라미가 4개니까 이 4개인 동그라미가 수소 이온, 그 다음에 세모가 A 이온인데 수소 2개당 세모 이 A가 1개 반응하기 때문에 A2-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HB 동그라미 4개고 네모도 4개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네모도 B 그냥 일반적인 이온 1대1 반응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가에서 세모는 A2-이다. 수소 2개당 세모 하나가 반응하고 있으므로 A2-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와 나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종류는 같습니다. 둘 다 산성이기 때문에 둘 다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귿 가와 나를 혼합하면 동그라미가 우리가 수소이온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가와 나에서 둘 다 동그라미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수소이온인데 동그라미의 수가 감소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개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에 29번 문제, 산과 염기에서 이온의 이동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일단 리트머스 종이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리트머스 종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질산칼륨이 KNO3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가 이온 상태로 존재해서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나뉘어요. 그러면 칼륨 이온은 양이온이라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고 질산 이온은 음이온이라서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거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에 묽은 염산을 묻혀가지고 이제 가운데다 올려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묽은 염산 역시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쪼개져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마이너스 쪽으로 붉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만들어진 이유는 산 때문인데요. 이때 산은 H 플러스 수소 이온 때문이죠. 그래서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붉게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극 쪽이 붉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이 극을 양쪽을 바꿨어. 오른쪽을 마이너스 극, 왼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놨어.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부분이 붉게 변해야겠죠. 마이너스 극 쪽이 붉게 변해야 하니까요. 기억번 보시면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이동하는 이온이 없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음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질산칼륨 속에 들어있는 질산이온과 염산 속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이 음이온이라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양이온인 칼륨 이온과 수소 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전극의 방향을 바꾸면 오른쪽 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는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어서 왼쪽이 붉게 변했어. 그런데 극을 바꿨으면 오른쪽이 마이너스일 거니까 오른쪽이 붉게 변하겠네요. 니은번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묽은 염산을 수산화 나트륨으로 바꿨어. 그럼 염기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염기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해? 아니죠.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드는 애죠.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조금 전에 29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염기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구나. 이 염기가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으니 염기성 물질을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이 푸르게 변한 부분이 어디냐면 A극 쪽으로 푸르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염기성 물질은 어떠한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존재한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때 푸르게 변하게 만드는 요인은 수산화 이온입니다. 근데 이 수산화 이온은 음이온이라서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요? 그쵸, 얘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야 하거든요. 근데 색깔이 어디 쪽으로 푸르게 변했냐면 A극 쪽으로 푸르게 변했으니 A극 쪽으로 수산화 이온이 이동을 했단 소리니까 A극이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극이 플러스 극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31번부터는 중화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과 염기를 섞어서, 그러니까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물과 염과 열이 발생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31번 보시면 애초에 수산화 나트륨이 15ml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묽은 염산을 10ml 집어넣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 중요한 단서 나옵니다.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도가 같은이라고 하는 건 수산화 나트륨,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 1ml당 묽은 염산도 똑같이 1ml씩 정확하게 반응을 했을 때, 같은 양만큼 반응을 했을 때 중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화 나트륨 15에다가 묽은 염산 10밖에 안 넣었다. 그럼 최종적으로 수산화 나트륨이 5ml 더 많기 때문에 역시 염기성을 띠고 있어야 해요. 기억번 볼게요. 가는 지금 수산화 나트륨이다. 거기다 마그네슘을 넣었어. 그럼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아닙니다. 마그네슘과 발생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건 산성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요. 가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을 띠는 거 맞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만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디귿번 가에다가 묽은 염산을 5ml 더 넣었어요. 그러면 혼합 용액이 중성으로 변한다. 얘는 지금 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5ml에 15ml만큼 반응을 했을 때 중성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에다가 10을 넣었어. 거기에다가 염산을 5만큼 더 넣어야 완벽하게 중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귿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32번이요. 32번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20ml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묽은 염산을 조금씩 집어넣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가를 보시면 수산화 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산화 이온이 그냥 간단하게 4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 4개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애초에 여기에는 수산화 이온밖에 없어? 그건 아니죠. 나트륨 이온도 있어야 합니다. 나트륨 이온도 4개 존재하고 있었어야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묽은 염산을 집어 넣었어. 그런데 어쨌든 염산을 집어 넣고 났더니 물이 2개 만들어졌다? 근데 원래 수산화 이온이 4개 있었잖아. 그럼 염산이 몇 개 들어왔다는 소리야? 수소 이온이 2개 들어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수소 이온 2개 들어온 상황, 염산 2개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따라서 4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원래 4개였는데 염산이 2개가 들어오면서 수소 이온 2개가 들어왔어. 그래서 수산화 이온은 2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은 모두 다 물을 2개 형성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은 없고 염화 이온이 2개 발생하겠죠. 거기에다가 또 염산을 2개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최종적으로 4개가 만들어졌거든. 그러는 동안에 나트륨 이온은 계속 4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제는 수산화 이온이 모두 다 수소 이온과 반응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겠네요. 대신 염화 이온이 4개가 존재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역시 염산을 2개씩 더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트륨 이온은 4개 그대로 있어야 하고, 염화 이온은 좀 전에 4개에다가 2개 더 들어왔으니까 6개 되어야 하고, 수소 이온은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반응을 수산화 이온이 없으니까 2개가 더 생기는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염기이고요. 다는 물만 있으니까, 물과 구경꾼 이온만 있으니까 중성이고요. 다는 염산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가와 라에서 나트륨 이온의 수는 일정합니다. 처음에 4개였고 나중에도 끝까지 4개거든요.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에서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가에서 수산화 이온이랑 나트륨 이온 2가지밖에 없어. 나에서 나트륨 이온, 수산화 이온, 염화 이온 3개 있고, 다에서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2개 있고, 라에서 나트륨, 염화 이온, 그 다음에 수소 이온 3가지 있어요. 가와 다에서 2개, 나와 라에서 3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에서 가장 작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3가지 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태가 염기에서 중성 찍고 산성으로 변하거든요. 처음에는 파란색이다가 녹색 찍고 노란색으로 변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에 33번이요. 묽은 염산이 10ml 있었고 거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묽은 염산 속에는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존재하고 있었을 거고요. 수산화 나트륨 속에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일단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은 애초에 10ml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구경꾼 이온이라서 개수 변화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올 때마다 점점 물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개수가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럴 때 나트륨 이온도 역시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집어 넣는 경우니까 넣으면 넣을수록 이 나트륨 이온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산화 이온은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염산과 만나서 물을 형성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수산화 이온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 수산화 나트륨을 중화점을 지나고 나서도 더 많이 넣으면 그때는 수산화 이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물이 형성되는 동안 감소하다가 이제 0개인 요런 그래프의 모습,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처음엔 0개이다가 나중에 증가하는 요런 모습, 염화 이온은 일정한 형태의, 나트륨 이온은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트륨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 나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묽은 염산 속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가는 음이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나트륨 이온이다 라고 했으니 양이온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가와 나에서 결합한 물질은, 가와 나가 결합한 물질은 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나트륨 이온, 나는 염화 이온이잖아. 얘네 두 개 결합하면
염화 나트륨 NaCl입니다. 염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20ml 넣으면 혼합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묽은 염산이 몇 ml 있냐면 10ml 있는 상태야. 근데 거기에다가 마치 수산화나트륨을 20ml 넣으면 수산화나트륨이 더 많으니까 염기성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잘 보시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같아지는 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이 바로 중화점입니다. 이 지점이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의 개수도 똑같아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묽은 염산은 10ml 넣었는데 수산화 나트륨은 20ml일 때 중화점이기 때문에 묽은 염산 10ml당 수산화나트륨 20ml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묽은 염산의 이온수가 더 많다, 묽은 염산이 더 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수산화나트륨 20ml 넣었을 때가 중화점이기 때문에 이때가 중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은 가나다 물질이 있는데요. 산수용액이 2가지야. 그 다음에 염기가 1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수용액이 2개니까 산 속에는 무조건 수소 이온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같은 이온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가 2개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가와 다에서 둘 다 동그라미가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수소 이온이라고 해주시고 네모 모양이 어떤 물질의 음이온이라고 표현하시고 별도 역시 어떤 물질의 음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가 염기성 물질이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기억번 볼게요. 별은 전하량이 플러스 2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은 다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다 보시면 수소 이온이 4개가 있다. 그런데 별 이온은 2개밖에 없잖아. 그렇다는 건 수소 이온 2개당 별 이온이 하나 반응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2에다가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B의 전하량은 B는 이온이면서 수소 이온 2개와 맞먹어야 하기 때문에 2-라고 표현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하량은 마이너스 2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페놀프탈렌 용액 넣으면 붉게 변합니다. 나가 염기성이라고 했으니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가와 나를 혼합할 때와 나와 다를 혼합할 때 물의 양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를 혼합할 때 어쨌든 나에서는 어떤 애가 수산화 이온인지 모르겠으나 2개 있잖아. 그래서 수소 이온은 4개인데 수산화 이온 2개니까 가와 나 섞었을 때 물 2개. 그 다음에 나와 다 섞을 때도 역시 수소 이온 4개 있는데 수산화 이온 2개 있으니까 여기서도 2개가 형성되거든. 그래서 가나 섞었을 때나 나다 섞었을 때 둘 다 물 분자는 2개씩 형성될 거기 때문에 물 분자 수는 같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예요. 35번 문제 염산이 이미 10ml가 있는 상태에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10ml씩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액 속에 양이온을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묽은 염산 속에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양이온은 수소 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속에는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얘네 2개 중에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 보시면 여기에서는 묽은 염산이 10ml 있는 상황이 그때 동그라미가 5개 있는데 얘는 양이온이니까 수소 이온이 5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화 나트륨을 10ml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동그라미가 3개가 사라졌고 네모가 3개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는 새로 생긴 양이온이니까 수산화 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3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산화 나트륨 10ml 들어오는 동안에 나트륨 이온 3개 들어왔으면 수산화 이온도 똑같이 3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수산화 이온이 3개 들어와서 원래 수소 이온이 5개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와 반응을 하여 물을 3개 형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은 들어오자마자 물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수용액 속에 남아있지는 않고 나트륨 이온 3개에다가 반응하지 못한 수소 이온 2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또 10ml 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나트륨 이온이 3개 더 들어오고 수산화 이온도 똑같이 3개 더 들어온다 라는 소리거든요. 조금 전에 10ml 넣었을 때 3개씩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수소 이온 2개와 수산화 이온 3개 중에 2개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은 모두 다 사라지고 반응하지 못한 나머지 수산화 이온 1개가 남아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원래 3개 있었는데 거기에 3개가 더 들어오니까 6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은 가에서 나로 되는 동안에 수산화 이온이 3개 들어와서 물이 3개가 첫 번째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되는 동안에 수소 이온이 2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3개 더 들어오더라도 물이 2개 형성되었을 겁니다. 기억번이요. 나에 아연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 수소 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나에서 아직은 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다에다가 BTB용액을 넣으면 초록색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는 수산화 이온이 하나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어야 돼요. 염기성이거든요. 니은번은 틀렸네요. 디귿번, 생성된 물의 양은 다가 나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나로 오는 동안에 3개 만들어졌고 나에서 다로 가는 동안에 2개 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최종 개수는 5개이거든요. 2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자,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와 온도가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도가 같다는 말이 되어 있으면 염산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같은 부피당 같은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농도가 같으면 1ml당 이온이 1개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각각 섞인 부피의 양이랑 온도랑 이온의 종류의 수가 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가를 보시면 염산 30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이야. 그래서 농도가 같을 때는 딱 같은 양만큼만 반응을 합니다. 그럼 물을 형성할 때 딱 10만큼만 활용이 됐겠죠. 그 다음에 나는 20, 20이니까 20 둘 다 20씩 물을 만드는데 반응을 했을 거고, 다는 10, 30이니까 10만큼 물을 만드는데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은 누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냐면 나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니까 나에서 중하열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10씩 만들어졌을 때가 27도니까 당연히 물이 20씩 참여했을 때 T1 값은 27보다 큰 값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묽은 염산 속에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 2개가 들어있고, 수산화 나트륨 속에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어. 그래서 얘네가 각각 몇 개씩 들어있냐라고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는 얘네가 농도가 똑같으니까 1ml당 1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소 이온 30개, 염화 이온 30개.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10개, 수산화 이온 10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때 수산화 이온은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하여 물을 형성하는데 얘 10개 있으니까 얘도 10개 반응하고 나머지 20개예요. 그러면 이온이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온의 종류의 수예요. 그 다음에 나도 똑같이 수소이온 20개, 염화이온 20개, 수산화이온 20개, 나트륨 이온 20개씩 존재하고 있는데 이때 수산화이온이랑 수소이온은 물을 형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구경꾼 이온인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수소이온 10개, 염화이온 10개, 나트륨이온 30개, 수산화이온 30개인데 수소이온 10개 있으니까 수산화이온 10개 반응하고 나머지 20개 남아있어요. 수산화이온. 그래서 얘는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있으니 이온의 종류의 수는 3개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번이요. T1은 27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제일 많이 만들어졌으니 27보다 크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는 이온의 종류의 수가 둘 다 3으로 같기 때문에 같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 다 중에서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 수가 가장 작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써있는 숫자의 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가는 20, 30, 10, 60이잖아. 그 다음에 다 20, 30, 10 역시 60입니다. 근데 나만 20, 20이라서 40이거든요. 그래서 이온의 전체 수는 나가 가장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번 맞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볼게요. 37번 문제에 묽은 염산을 10ml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넣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을 8ml부터 12ml까지 집어넣은 경우인데요. 색깔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노랑노랑, 중간에 초록 짙고 파랑으로 변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처음에는 산이다가 중성으로 변했다가 염기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성이 되었을 때 수산화 나트륨의 양을 보시면 10ml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묽은 염산을 얼마
얼만큼 넣었냐면 10ml 집어 넣었어요. 묽은 염산 10ml일 때 수산화 나트륨을 10ml 넣었더니 얘가 최종적으로 중성이라면 이 지점을 이제 중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화점은 물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지점. 같은 부피비, 그러니까 10ml일 때 10ml가 섞여가지고 중화점이 되었다는 건 얘네 둘은 부피비 1대1로 반응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1ml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그냥 한 개다, 둘 다 한 개로 똑같다, 이렇게 편의상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ml에 8ml 넣었으면 물 8개, 9개, 9ml 넣었으면 물 9개, 10ml 넣었을 때 10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1, 12ml 넣었을 때는 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8, 9, 10만큼 수산화 나트륨의 양을 늘려가면 온도가 점점 증가를 하다가 물이 최대로 만들어졌을 때까지는 온도가 증가했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다시 감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중하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중하점을 찍고 다시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혼합용액 속의 온도는 T2랑 T3이랑 비교했을 때 T2 중하점일 때가 더 높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혼합용액 속 이온의 종류의 수는 8ml 넣었을 때랑 10ml 넣었을 때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8ml 넣었을 때는 아직 중화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도 있을 거고 염화 이온도 있을 거고 아직 반응하지 못하고 남은 수소 이온도 있을 겁니다. 3개가 있을 건데요. 중화점일 때는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모두 다 반응하여 물을 형성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밖에 없어요. 그래서 10ml일 때가 이온 수가 더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8ml를 넣을 때가 10ml를 넣을 때보다 많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묽은 염산 10ml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 10ml당 수소 이온 10개 들어있다고 치자.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ml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도 역시 10개 들어있어요. 얘네 둘은 같은 농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ml당 이온이 1개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요. 38번 문제는 농도와 온도가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같은 부피 B로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가 같다라는 말은 둘 다 1ml당 이온이 1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양이 같은 양만큼 섞였을 때 중화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염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둘이 10만큼 물을 만드는데 반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 20이기 때문에 20만큼 물을 만드는데 반응하고, C는 30만큼, 그 다음에 D는 다시 20만큼, E는 10만큼 물을 만드는데 반응하게 될 겁니다. 기억번 볼게요. A와 B에 있는 양이온의 종류는 한 종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 B 속에는 염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 수산화 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A와 B는 둘 다 수산화 나트륨이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은 모두 다 반응에 참여하고 사라졌을 거거든. 그런데 수소 이온 남았을 거고, 염화 이온 구경꾼 이온이고, 나트륨 이온 구경꾼 이온이거든. 그래서 양이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에는 양이온 두 종류 들어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C에는 두 종류의 이온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C는 중성 상태입니다. 중화점이거든요. 중성 상태일 때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모두 다 반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두 종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 이온 존재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생성된 물의 양은 D가 2보다 많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D에서는 아까 20씩 반응한다 라고 했고, E에서는 10씩 반응한다 라고 했거든요. D가 2보다 많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인데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같은 색을 나타낸다는 건 산이든 염기든 중성이든지 간에 어쨌든 같은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소리고, 물에도가 공통된 음이온을 내놓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통된 음이온이 BTB 용액에 반응하는 건 수산화 이온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수산화 나트륨 기억번 맞고, 니은 암모니아수입니다. 얘는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니은도 암모니아수 염기 맞습니다. 디귿 에탄올 아니고요. 리을 아세트산 산성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앞에서 했던 문제는 지나가고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비커에 묽은 염산, 묽은 황산, 수소나 나트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묽은 염산 속에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황산 속에는 수소이온과 황산이온, 수소나 나트륨 속에는 나트륨 이온과 수소나 이온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산성물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염산과 황산에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봐주시면 가와 다가 똑같은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수소 이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염산은 H와 염소가 1대1로 반응하고 황산은 H 2개의 황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의 개수가 음이온보다 더 많은 거, 그게 황산입니다. 개수가 똑같은 게 염산이에요. 다는 개수를 확인하시면 4개 4개 존재하거든. 그래서 얘가 염산이고요. 가를 보시면 동그라미 개수가 다르거든요. 4대2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 황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수소나 나트륨이 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네모는 음이온이다. 지금 동그라미가 수소이온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네모는 염화이온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맞고요. 니은번 보시면 가와 다를 혼합하면 둘 다 산성을 섞는 거거든요. 중화 반응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가나를 섞을 때 가나를 섞으면 수소이온 4개에 수산화이온, 어떤 게 수산화이온인지 모르지만 2개잖아. 그래서 얘네 2개 섞으면 물 2개 나와. 그 다음에 가나 다를 섞어도 수소이온은 총 8개지만 수산화이온은 역시 2개잖아요. 2개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 섞을 때도 물 2개, 가나다 다 섞었을 때도 물 2개이기 때문에 물의 양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4번 문제 볼게요. 문제에 보시면 같은 온도라는 표현은 있는데 같은 농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용액에서 이온이 더 많은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중화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또는 물이 가장 만들어진 지점, 수소나 이온과 수소 이온의 개수가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B가 온도가 가장 높으니까 B가 중화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부피를 잘 봐주시면 묽은 염산이 40만큼이고 수소나 나트륨 20만큼 섞여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수소나 이온의 개수가 같다는 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누가 더 진하다는 소리냐면 수소나 나트륨이 더 진하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부피로 비교를 했을 때 수소나 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A는 중화점 직전이기 때문에 묽은 염산의 양, 그 다음에 이온의 수가 더 많아서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화점 이후에 CDE는 수소나 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가 더 많아서 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A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산성이라서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지금 현재 중성 상태예요. 중화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 상태일 때 수소 이온과 수소나 이온의 수는 같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 CDE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DE에서는 일단 나트륨 이온, 수소나 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거, 염화 이온, 염산 속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모두 다 반응을 끝냈고 그 다음에 수소나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온의 종류는 이 세 개 모두 다 세 종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묽은 염산 10ml에 수소나 나트륨 수용액을 10ml씩 넣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묽은 염산 속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이 음이온이니까 가에 그려져 있는 얘가 염화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화이온 개수는 계속 변함없이 4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 수소나 나트륨 용액을 집어 넣었어. 그러면 어떤 음이온이 들어와야 하냐면 수소나 이온이 들어와야 하는데 수소나 나트륨 10ml를 집어 넣었더니 수소나 이온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모두 다 물을 만드는데 활용했다라는 소리고요. 다에 10ml만큼 더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다에서는 새로운 이온이 생겼거든요. 얘가 수소나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묽은 염산이 10ml 들어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소나 나트륨은 몇 ml 넣었냐면 20ml 넣었거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수소나 이온이 2개가 남았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애초에 이 염산 속에는 수소 이온이 4개가 들어있었어. 왜냐면 염화 이온이 4개니까 수소 이온도 4개다. 근데 최종적으로
10ml 넣고 또 10ml 넣는 동안에 수산화 이온이 원래 있었던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이 4개가 사라졌어. 그리고 나서 2개가 남은 거야. 그러면 20ml의 수산화 이온은 총 몇 개가 들어왔단 소리냐면 20ml의 수산화 이온은 총 6개가 들어왔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수산화 이온이 수소 이온 4개와 반응하여 4개는 물을 만들고 수산화 이온 2개가 남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10ml 들어올 때마다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들어왔다는 소리냐면 3개씩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에서 나로 들어오는 동안에 10ml에 수산화 이온 3개, 나트륨 이온 3개 들어오고 또 10ml 첨가할 때 수산화 이온 3개, 나트륨 이온 3개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기억 볼게요. 나의 핵상은 중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소이온은 처음에 4개 있었어. 근데 수산화 나트륨 10ml 넣으면 수산화 이온이랑 나트륨 이온 3개 들어오거든요. 아직 수소이온 1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나트륨수의 B는 나와 다가 1대2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서는 나트륨 이온 3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나트륨 이온 3개 더 들어와서 6개거든요. 그래서 수 B는 1대2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다의 네모는 조금 전에 수산화 이온이라고 했거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키는 거 맞네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볼게요. 46번 문제 보시면 가에는 묽은 염산 30ml라고 했고요. 나에는 수산화나트륨 역시 30ml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묽은 염산은 30ml 속에 지금 양이온이 표현되어 있는데 양이온 총 6개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수소이온 6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나에는 수산화나트륨이니까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고 나트륨 이온 4개 있는 상황입니다. 둘이 서로 이 농도가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실험 1이랑 실험 2를 진행했어. 그래서 각각 양을 다른 양만큼 섞었는데 이때 물이 얼만큼 만들어지는지를 구하고 그 물의 분자수를 구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험 1을 보시면 가에서는 10ml, 가에서의 10ml, 나에서의 15ml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묽은 염산은 30ml 속에 이온이 6개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10ml 속에는 몇 개 들어있을 수 있어? 그쵸, 2개 들어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10ml 속에 수소 이온 2개와 그 다음에 나는 수산화나트륨이 30ml 들어있을 때 이온이 4개가 들어있거든. 근데 지금 15ml라고 했으니까 이온이 몇 개 들어있을 수 있냐면 2개씩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산화이온 역시 2개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험 1에서는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냐면 2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요. 그 다음에 실험 2도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가에서는 10ml당 2개씩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20ml에는 4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은 30ml에 4개 들어있으니까 15ml에 2개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소이온 4개에다가 수산화이온 2개가 반응을 하고 나면 역시 물 분자는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 분자 수의 B는 1대1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 까닭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는 수산화나트륨 30ml에는 이온이 4개가 들어있어서 15ml에는 2개씩 들어있는 상황이고 묽은 염산에는 30ml 속에 6개가 들어있으니까 10ml에는 2개, 20ml에는 4개가 들어있어서 각각 물 분자를 형성할 때는 수소이온 1개당 수산화이온 1개 1대1의 B로 결합을 하니 결과적으로 물이 2개씩 만들어져서 물 분자수 B는 1대1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정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이요. 47번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20ml가 있었고요. 거기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생성되는 물 분자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이 점점점 증가하다가 이제 일정한 그런 그래프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이 최대로 만들어진 이 지점, 여기가 물이 최대로 만들어진 지점이고 중화 반응이 끝난 지점, 중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산화나트륨 20ml당 묽은 염산을 몇 ml 넣었을 때가 중화 반응이 일어났냐면 40ml 넣었을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는 건 수산화나트륨이 이온의 개수가 부피당 더 많다, 농도가 더 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액성을 따져주시면 되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산화나트륨이 있었어. 그리고 묽은 염산을 넣음에 따라 40ml만큼 넣어야 완벽한 중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일 때는 수산화 이온이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염기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는 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묽은 염산을 더 집어넣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나 부분에서는 수소 이온이 많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나에서는 산성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각각 혼합용액에 액성을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염기, 나는 산, 그 이유는 가에서는 중화 반응이 모두 다 일어나기 전이라서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고, 나에서는 중화 반응이 모두 다 일어난 후라서 염산을 더 넣었을 때 수소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9번 문제는 산화구리와 탄소가루가 가열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아연 조각의 묽은 염산이랑 반응을 하고 나서 다시 산화구리와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가에서는 산화구리와 탄소가루가 반응을 하고 나면 CuO와 탄소가 반응하는 경우이고요. 숫자를 맞춰주기 위하여 2를 붙여주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구리가 환원되고요. 탄소가 산화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가에서는 기역에서 CO2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로 오시면 묽은 염산과 아연을 반응시켜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요. 이 수소기체와 산화구리를 또 반응을 시킨대요. 산화구리와 수소기체가 반응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산화구리가 구리로 환원이 되고 수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디귿번이 수증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역번, 기역에서 발생한 기체는 디귿에서 발생한 기체와 같다? 아닙니다. 기역은 CO2가 발생하고요. 디귿에서는 수증기가 발생하거든요. 니은번, 니은에서 발생한 기체는 금속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생성된 것이다. 묽은 염산 속에는 원래 수소 이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소 기체가 되며 전자를 얻었거든요. 이때 전자를 뺏긴 애가 아연입니다.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기역, 디귿 모두 산화환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에 53번 문제 볼게요. 53번 문제는 질산은과 구리의 반응, 황산구리와 아연의 반응입니다. 일단 가의 경우를 보시면 가의 푸른색이 원래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산은 수용액은 원래 무색인데요. 얘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이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는 건 원래 구리판이었는데 그냥 구리였는데 얘가 구리 이온으로 변하며 전자를 잃었고 구리가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구리가 잃은 전자를 누가 얻어가냐면 은이온이 얻어간다.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석출되는 과정이고요. 은이온이 환원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은이온이 전자를 얻었고 구리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 전자를 잃으려는 경향이 더 크다. 산화되려는 경향이 더 크다.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다. 반응성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경우도 볼게요. 나의 경우에서는 푸른색이 점점 옅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애초에 구리 이온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푸른색이 연해지려면 이 구리 이온이 사라졌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구리 이온이 구리로 변하며 전자를 얻는 상황이고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고 환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전자를 누가 잃어줘야 돼? 그쵸? 아연이 전자를 잃어서 아연 이온으로 되는 과정이고요. 아연이 산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연이랑 구리랑 비교하면 구리랑 아연이랑 비교했을 때 아연이 전자를 더 잘 잃으려고 하고 아연이 산화되려는 성질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정리하시면 아연이 산화 제일 많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 구리, 그 다음에 은이 산화되려는 경향이 제일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역번 산화되는 경향은 아연이 제일 크고 은이 제일 작다 맞는 내용이고요. 수용의 푸른색은 구리 이온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구리 이온이 많으면 푸른색이 진해지고 구리 이온이 적으면 푸른색이 연해집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와 나 모두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에 55번이에요. 물질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표로 BTB 용액과 반응한 색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건 이온으로 존재를 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라가 모두 다 수용액 상태라는 거 체크합시다. 먼저 소금물이요. 소금물은 NaCl이거든요. 얘는 중성입니다. 중성이지만 소금물 상태일 때는 이온 결합이라서 이온화되어 존재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식초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라서 수소 이온이 존재해야 되고요. 에탄올 수용액 얘도 중성입니다. 그리고 이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은 이온 결합이 아니라서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산제 염기성이거든요.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랑 다가
BTB 용액 반응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중성, 얘도 중성. 나는 파란색이니까 염기성, 라는 노란색이니까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는 염기성이라고 했으니 이 네 개 물질 중에 제산제만 염기성이니까 나가 제산제. 그 다음에 식초만 산성이니까 라가 식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랑 다가 소금물과 에탄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금물은 아까 이온 결합 물질이라서 수용액 속에서 이온화가 된다고 하였으나 에탄올은 이온화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온화돼서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가가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했으니 얘가 이온이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가가 소금물, 다가 에탄올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나는 제산제 수용액입니다. 염기성이기 때문에 제산제 맞고요. 중성용액은 가랑 다 둘 다 초록색이라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나랑 라를 혼합하면 물이 형성된다. 나랑 라는 각각 염기성과 산성이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에 56번 보겠습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 철못을 넣었다. 철이라는 금속과 반응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산구리 속에는 구리 이온이 들어있고요. 최종적으로 구리가 석출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구리 이온이 구리로 변하는 동안에 전자를 얻고 구리 이온이 환원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전자를 구리 이온에게 제공해준 애가 누구냐? 바로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철은 완벽한 철이었는데 철을 전자를 잃고 나서 철 이온으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철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번 보시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전자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은 구리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 맞습니다.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이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때 전자를 제공해준 애가 바로 철입니다. 그래서 철이 산화되기가 더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다. 반응성이 크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비커 전체의 질량은 가와 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아 이렇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내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이 비커 전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같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에 59번 볼게요. 59번은 부피가 같은 두 가지 산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 산성이고 나도 산성이야. 그럼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럼 똑같은 모양이 이 동그라미가 똑같이 들어있으니 얘가 수소 이온이고 나머지는 음이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 보시면 수소 이온 3개당 음이온 3개, 나 보시면 수소 이온 4개당 음이온 4개 있으니까 둘 다 음이온과 1대1로 반응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동그라미는 양이온이다. 얘가 수소이온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은 네모와 세모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네모 음이온인데요. 수소이온과 1대1로 반응하고 있고요. 세모 동그라미와 역시 음이온인데 1대1로 반응하고 있거든. 그래서 네모도 세모도 어떤 물질의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두 개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이 문제인데요. 가와 나에 아연을 집어 넣었어. 그럼 무슨 기체가 나올 거냐면 산성 용액이니까 둘 다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가 3대4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이 3개가 들어있어. 나 같은 경우는 4개가 들어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도 2배 만들어주고 얘도 2배 만들어주면 얘는 총 수소가 곱하기 2하면 6개가 되고 얘는 곱하기 2하면 총 8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소 기체는 수소 이온 2개씩 합쳐져서 수소 기체 1개를 만들잖아.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수소 기체가 총 몇 개 만들어지냐면 3개 만들어져요. 근데 나의 경우에는 수소 기체가 총 4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3대4의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피비가 3대4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60번 문제 보시면 농도가 같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도가 같다는 건 그냥 1ml당 이온이 1개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 보시면 묽은염산 20, 수산화나트륨 10이라고 되어 있으니 묽은염산 속에는 수소이온,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 들어있는데 각각 20개씩,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속에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들어있는데 각각 10개씩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수소이온 20개에 수산화이온 10개 들어있으니까 물은 10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수소이온 10개, 염화이온 10개, 나트륨이온 20개, 수산화이온 20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10개, 수산화이온이 20개라서 얘도 역시 물 분자는 10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억번이요. 가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염산의 양이 더 많으니까 산성입니다. 따라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가와 나를 혼합할 때 열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를 섞으면 묽은 염산 총 30, 수산화나트륨 총 30이거든. 그래서 물이 총 30씩 형성되는 그런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 발생합니다. 중화열 있어야 물이 형성되니까요. 그 다음에 D급번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가와 나에서 같은 반응 안 일어나죠. 가는 묽은 염산이 더 많아서 산성인데 나는 수산화나트륨이 더 많아서 염기거든. 나에서만 색깔이 붉게 변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